경주 보문단지 한복판이라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불국사 첨성대만큼이나 경주하면 떠오르는 곳이 보문단지일 텐데요. 넓은 호수 주변에 호텔들이 즐비하고 관광객들로 언제나 북적이던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였습니다. 한때 관광객들로 가득 찼던 이 자리에 잡초가 대신 가득 차 있고 을씨년스러운 폐허만 남아 있습니다.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기러기 아범 기범이 인사드립니다. 이곳은 보문단지 내에 있는 보문상가인데요. 벌써 수년째 아무도 손 하나 대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보문관광단지는 예전 1970년대 후반에 정부가 국제관광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목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직접 조성한 관광 인프라였습니다.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대형 호텔들을 만들고 이곳 호수 주변에 위락시설과 상가를 조성했는데요.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보문상가입니다. 보문호를 끼고 자리 잡은 이 상가는 면적만 약 2만 5천 제곱미터에 달하는 초대형 상업시설이었는데요. 야외 공연장과 보문탑이 어우러지면서 수많은 관광객이 오가던 보문단지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는 숯불과 낙엽, 플라스틱 쓰레기가 점령하고 있습니다. 건물 외벽은 색이 바래지고 상가 내부에는 각종 동물들의 배설물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천년고도 경주라는 수식어가 무색하다 못해 부끄럽기까지 한 현장인데요.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결정적인 시점은 2019년인데요. 당시 보문상가를 관리하던 경북관광개발공사가 이 부지를 민간 기업에 매각했습니다. 금싸라기 땅이었죠. 넓이로도 위치로도 관광 수요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부지였는데요. 그런데 민간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뒤 벌써 7년이 지나도록 새 주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잘못된 성과급 제도와 낙하산 인사, 뉴스에서 종종 들어보신 적 있는 내용일 텐데요. 국가에서 만든 이 넓은 관광시설, 왜 민간에게 매각했을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방치되고 있을까요? 이 사태의 배경에는 바로 앞서 이야기했던 공공기관의 잘못된 성과급 제도와 낙하산 인사 문제가 뒤엉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그 지역에서 수십 년간 장사하며 살아온 상인들, 그리고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보문관광단지를 관리하는 기관은 경북문화관광공사라는 곳인데요. 원래는 한국관광공사의 산하기관이었다가 10여 년 전에 경상북도 산하로 분리됐습니다. 이름은 경북문화관광공사로 바뀌었지만 그대로 유지된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수익사업을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성과급 제도입니다. 문제는 이 성과급 구조가 일하는 방식을 왜곡시킬 수도 있다는 점인데요. 돈이 되는 일을 많이 하면 성과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건데, 선배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가장 쉽게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말이죠. 선배님들이라면 경주 보문단지의 상권을 살리는 캠페인과 사업을 수년간 기획해서 운영해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보문단지 안에 있는 땅과 시설을 딸깍하고 팔아서 수익을 만드시겠습니까?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쉽게 바로 큰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후자를 선택하는데요. 죽어가는 상권을 살리거나 공실을 채우는 어렵고 복잡한 일은
애초부터 쳐다도 안 보는 거지요. 자, 국가가 만든 관광시설과 땅을 민간에게 팔면 큰 수익이 발생하고 큰 수익을 냈다고 인정받아서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네요. 돈 벌기 참 쉽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경상북도에서 내려오는 낙하산 경영진들은 취임해도 이러한 조직의 문화를 바꾸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임기만 채우고 떠난다는 겁니다. 문화와 관광을 부흥시켜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조직이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보문상가를 매입한 민간 사업자는 7년이 넘도록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문단지가 폐허가 되어가기 시작하자 지역 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져갔는데요. 이에 경북문화관광공사는 민간 사업자에게 보문상가의 운영 정상화를 독촉했다고 하죠. 그러나 사업자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북도의회에서 보문상가와 같이 장기적으로 개발되고 있지 않은 부지를 의무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는데요. 민간 사업자가 계약 후 2년 안에 착공을 하지 않거나 5년 안에 완공하지 않으면 계약 자체를 해제하여 다시 땅과 시설을 원래대로 회수한다는 내용이죠. 이 규정만 진작 있었어도 이 보문상가가 이 지경까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보문상가는 이미 이 규정이 생기기 전에 소유권이 민간에게 이전된 상태라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이 대다수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도 아닌 고쳐놓고 보니 이미 소도 없어진 상황인데요. 이쯤 되면 이 민간 사업자가 이 보문상가를 왜 매입했는지도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처음부터 이곳을 되살리려는 목적이 아예 없었던 것이 아닐까 말이죠. 보문관광단지는 처음부터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나라가 나서서 땅을 닦고 도로를 놓고 인프라를 갖췄습니다. 그 위에 관광산업을 올렸고 수십 년간 경주를 먹여 살린 기반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는 잡풀과 동물들의 배설물, 그리고 쓰레기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성과급만 챙기면 그만이었던 공공기관, 상권 되살리기에는 관심조차 없는 민간 사업자, 낙하산으로 내려와 임기만 채우고 가는 공사의 경영진과 무능한 공사 직원들, 이 세 가지가 한데 얽혀 만들어낸 결과가 지금 이 보문상가의 모습입니다.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그리고 그곳에서 수십 년 장사하며 살아온 상인들에게 이 폐허는 단순한 빈 건물이 아닙니다. 무너진 약속이고 방치된 책임이지요. 보문관광단지는 2026년 개장 50주년을 맞아 리모델링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지의 얼굴인 보문상가가 저 모습인 한 그 리모델링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선배님들의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 하나가 기러기아범 영상을 완성시킵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